한미 정상회담을 약 열흘 정도 앞두고 있죠. 이런 시점에서 외교가에는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육참골단. 뼈를 취하려면 자신의 살을 잘라내어줄 각오로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북미 대화를 살리기 위한 우리 한국의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겼다는 분석인데요. 자, 허만숙 차장,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네, 지금 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스몰 딜로 이렇게 해서 미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것이 깨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뭐 남북 교류라든지 남북 협력을 위해서는 스몰 딜이든 뭐 이게 다시 좀 연결시켜서 북미 간에 다시 대화 국면 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제재를 한 1년 정도 한번 더 지켜보겠다. 네. 그리고 빅딜이 아니면 아니다라는 좀 굉장히 강경한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쪽에서 오히려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남북 북미 정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한국 쪽에서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많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아하. 예, 그러니까 아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스몰 딜이 깨졌으니까 미디움 딜이라도 어떻게든 네. 엮어보려고 하겠지만 네. 역시 그 미국 쪽에서 그것에 대해서 상응하는 여러 가지 청구서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는 것이 미국과 인도 태평양 전략,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에 한국이 참여해라라고 미국 네. 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청구서를 요청할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Where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there'd be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but it had to be this complete denuclearization. We've not seen them take a step in that direction yet. I'm still hopeful that we can engage and negotiate with them and get to the right outcome. Chairman Kim has been working with our allies in the region, South Korea and Japan, to ensure that we keep the pressure campaign. 자,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한미 공조 또는 한미 일공조 뭐 이런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라. 이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네. 한국과 미국, 일본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일본이 바로 유엔사 후반지기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나쁘게 되면 북한의 그 핵무기를 억제하는 능력이 많이 줄기 때문에 네. 빨리 한일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 아하. 그래서 한미일 군사력을 우리가 좀 군사 교류를 활발히 해야 된다. 네. 힘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에 구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이것 자체는 미국이 다이아몬드 전략. 그러니까 미국부터 해서 호주,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인도까지 해서 이 다이아몬드 모양이 되거든요. 네. 그 속에 한국을 넣고 싶습니다. 넣고 싶어 하는데 과거에는 미중 관계가 협조 관계고 상호 보완적 관계였는데 이제는 신냉전 세대가 됐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은 미국의 적이냐 아니면 우방이냐 분명히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미중 간에 좀 거의 신냉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태도를 분명히 하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이제 어제 크라파로타 해병사령관이 아주 신사적으로 우리 해병대를 초청했죠. 네. 아까 이제 림페 훈련도 이야기도 네. 했지만. 언제든지 와라 환영한다. 그렇죠. 환영한다라고 했지만 그 외에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 네. 이 나라들과의 합동 해병 훈련도 소규모로라도 한국과 같이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탈리스만 세이버에 올해부터 스리랑카를 같이 할 거다. 여기에 한국도 같이 하자. 네. 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의 해상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에 같이 훈련하자는 것은 중국과 남중국의 해상영토 분쟁에 직접적으로 한국이 미국 편에 써라란 말이고 또 스리랑카는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즉 아프리카에서부터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미얀마 이렇게 해서 중국까지 가는데 여기에 중심축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미국이 빼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하고 합동훈련하는데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한국이 같이 하자. 네. 즉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얘기예요. 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핵 폐기로 가기 위한 미국의 편가르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북한의 석유 제품을 몰래 넘긴 혐의로 우리나라 선박이 부산에 지금 억류가 돼 있습니다. 공해상에서 북한 배와 접선해서 상당량의 정유를 건넸다라는 첩보가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해양수산부 관계자의 이야기 먼저 확인해 보시죠.
지금 관계기관 요청에 의해서 수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현재 미국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이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I don't think the leverage gets reduced because I think we will keep the maximum pressure campaign in place. Even before the summit, we were looking at ways to tighten it up to stop, for example, the ship-to-ship transfers that the North Koreans are using to evade the sanctions, to talk to other countries to make sure they tighten up on North Korea. It was the sanctions that brought the North Koreans to the table. It's the sanctions they want relief from, and relief they can get if they denuclearize. 안 박사님,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선박이 북한의 불법 환적을 도왔다라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건데 지난해에도 벌써 북한산 석탄, 일명 배가리, 배를 갈아서 국적을 세탁하는 이런 점으로 의심을 받아왔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실제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난해 이미 그런 말하자면 그 위반 사례가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또 반복된 것이 아니냐. 뭔가 이제 그 유엔 제재가 또 미국의 제재가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마치 고기를 몰고 있는데 그물에 구멍이 숭숭 났다. 이것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재도 역시 다방면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의 선박이 여기에 걸려들었다. 이것이 어떤 뭐 이윤이라는 순수한 목적에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단히 이것이 밝혀질 경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상당히 수치스럽고 네. 또 진짜 북한 비핵화의 의지가 있느냐 이런 데서 상당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나올 수 지금 안 박사님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 한국 선박이 북한과 이런 위험천만한 거래를 하는 걸까요? 해운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경유 많이 나지. 특히나 러시아산이 싸잖아. 한적하고 충분히 커버하고 남는다는 거거든. 공해상에서 작업을 하는데 고무 호스가 연결된다고 시간당 300톤씩 뭐 하는 것도 있고 시간당 650톤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지. 오랜 시간 안 걸려? 안 박사님, 예. 결국에는 이렇게 불법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그런 점이 좀 악용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중동산, 중국산, 북한이 이제 러시아산 세 군데를 이제 다변화했다가 중동은 다 막혔고 네. 러시아산이 이게 또 상대적으로 값이 쌉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 선박들은 그걸 갖다가 북한에 2배로 파니까 또 외화벌이가 러시아는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나왔듯이 1시간에 300톤, 그럼 10시간에는 3,000톤 아닙니까? 몇만 톤을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북한이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제재의 허점을 이용해서 북한이 지금껏 그럭저럭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빨리 막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그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해상 불법 환적뿐만 아니라 북한이 육로를 통해서도 대놓고 지금 불법으로 석탄 같은 것 막 들어오고 있다면서요? 네, 물론 뭐 대부분 다 육로를 통해서 이제 그 항구에다 이제 하적을 해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싣다가 이제 걸린 게 이제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나진항뿐만 아니라 남포항에도 이렇게 그 석탄을 이렇게 하적해 놓은 것은 저게 전부 다 선박을 통해서 네.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적시킨 건데 네. 저 양은 자체는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도 석탄을 몰래 밀수출한다는 게 이제 입증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불법으로 북한이 석유를 이 해상에서 네. 북한으로 이제 반입한 게 양이 유엔 제재 양은 50만 배럴인데 네. 작년도에 한 400만 배럴 정도를 이렇게 밀반입했습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거의 10배를 밀반입했기 때문에 현재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전방위 대북 제재로 궁지에 몰린 북한, 마지막 숨통인 중국을 등에 업고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찍이 북한을 블루오션이라고 지목했던 유명 투자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세계에 볼 것도 없이 남한 기업들도 다 지금 특별히 그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북한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 분명히 하고 있을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흥분된 투자 시장이 될 텐데요. 이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팩트입니다. 지금 적으세요. 자, 안 박사님, 북한이 요즘 중국을 등에 업고 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기업들이 투자자 모집하는 그런 행사들을 지금 여기저기서 열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 투자하세요, 북한에 투자하세요 이런
홍보 활동이잖아요, 결국에. 예, 이게 사실 기회를 줘도 이제 국제적인 자본이나 기술이 북한에 들어가는 건 아직 제재의 그물을 넘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북한이 이제 법률 회사, 국영로펌을 내세워 가지고 중국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습니다. 뭔가 비핵화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건데 네. 뭔가 자신들만의 내부적인 경제 개혁을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게 아마 이제 11일 날 최고인민의 14기 1차 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몸부림을 치는 상황을 지금 노펌을 등장시켜서 중국의 유혹을 보내는 이런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에 네. 김정은 위원장이 그 경제개발 그 방법으로 채택한 게 울타리를 치고 거기만 개발하겠다 해서 네. 한 26개 정도의 경제개발을 만들었습니다. 경제개발구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만들어놨지만 한 건도 유치가 네. 되지 않았고 그게 유엔 제재가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도 안 됐는데 현재 상황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아하,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자, 뉴스탑10 이제 세 번째 이야기 5위로 꼽은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